챗 GPT가 글을 쓰고 그림까지 그리는 시대잖아요.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공장에서 또 창고에서 직접 몸으로 일하고 있어요.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피지컬 AI가 바로 이 어긋난 현실을 제대로 뒤집을, 그러니까 화면 밖 바로 이 현실 세계의 진짜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놀랍게도 기술의 최전선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들, 바로 그들의 마음속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전문가의 역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에요.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통찰을 주신 분이죠. 로봇 기업 로보티즈의 김병수 대표가 한 말입니다. 아니, 혁신을 이끌어야 할 AI 전문가들이 오히려 가장 큰 회의론자였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? 마치 최고의 셰프가 자기 요리를 의심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? 실제로요, 수십 년 동안 로봇 개발자들 사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거의 뜬구름 잡는 소리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. 기술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그 혁명을 가장 늦게 믿었다는 이 기묘한 역설.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아니, 그럼 전문가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회의적이었을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AI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죠. 체스, 퀴즈쇼, 바둑, 그리고 챗GPT까지. 혹시 공통점 찾으셨나요? 맞아요. 전부 다 디지털, 그러니까 화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. AI의 발전은 정말 오랫동안 두뇌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. 심지어 알파고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도 개발자들은 AI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했어요. 마치 이건 그냥 복잡한 계산일 뿐이에요 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았죠. 두뇌의 발전에도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그었는데 몸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겠어요. 자, 이제 디지털 세상을 떠나서 진짜 현실 세계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. 수십 년간 전 세계 로봇 공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도 풀지 못했던 바로 그 마지막 미개척지, 가장 큰 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게 바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겁니다. 아인슈타인처럼 어려운 계산은 척척 해내면서 정작 아기들한테는 쉬운 컵 하나 제대로 못 집는 로봇의 현실. 왜 로봇에게 몸을 쓰는 일이 머리 쓰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지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개념에 있습니다. 로보틱스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첫째는 다리, 즉 이동하는 문제인 로코모션. 이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최적화 단계로 넘어갔다고 봐요.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두 번째, 손입니다. 바로 매니퓰레이션이죠. 이것이야말로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숙제였던 겁니다. 그 이유를 이 호문클루스 지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몸의 각 부분을 제어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보여주는 지도거든요. 자, 여기 이 거대한 손, 이거 좀 보세요. 우리 뇌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죠. 이걸 코드로 구현하려고 했으니 수십 년 동안 실패한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었을까요? 그렇다면 마침내 이 수십 년 묵은 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요? 그 돌파구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. 이 진화 과정을 한번 보세요. AI는 처음엔 귀만 있어서 글을 이해했고요. LLM. 그 다음에 눈이 생겨서 이미지까지 이해하게 됐죠. VLM. 그리고 마침내 VLA 단계에 와서 눈과 귀로 세상을 이해하고 손과 발로 직접 행동까지 하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. 핵심은 뭐냐면 훈련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. 예전에는 개발자가 자, 오른팔 30도 들어, 손가락 15도 구부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코드로 지시해야 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. 우리가 아기한테 잼 바르는 법을 그냥 보여주듯이 사람이 시범을 보이면 로봇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우는 모방학습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들리던 개념이 어떻게 갑자기 현실이 되고 또 상업적으로 폭발하게 되었을까요? 바로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. 앞서 소개해드린 김병수 대표가 이 혁명을 확신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로봇이 바로 자기 회사 부품을 써서 그동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해내고 있더라는 거죠. 그 순간 이게 이미 시작됐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의 직감은 정확했어요.
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죠. 로봇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품, 액추에이터의 판매량이 불과 1년 만에 무려 45%나 폭증한 겁니다.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시장이 돈의 흐름으로, 즉 숫자로 피지컬 AI 혁명은 진짜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의 중요성은 업계 최고의 리더, 바로 이 사람의 한마디로 요약됩니다.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직접 AI의 다음 물결은 피지컬 AI다, 이렇게 선언해버렸죠. 이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. 바로 데이터 전쟁이에요. 챗 GPT는 인터넷에 널려있는 모든 글을 먹고 똑똑해졌잖아요. 근데 로봇은 그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집는 법이나 셔츠를 예쁘게 개는 법 같은 물리적인 행동 데이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. 이 희귀한 데이터를 누가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확보하느냐, 이게 바로 새로운 골드러시의 핵심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심오한 질문을 탐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참 아이러니한 반전이었죠. 우리는 AI가 어려운 지적 노동을 대신해주면 인간은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 상상했잖아요.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? AI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고 우리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. 피지컬 AI는 바로 이 어긋나버린 기대를 바로잡아서 우리가 원래 꿈꿨던 노동의 자동화를 진짜로 실현시켜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죠. 김병수 대표가 밝힌 이 분야 기업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. 로보틱스를 통해 인류를 마침내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로 이끄는 것. 정말 거대한 꿈이자 어쩌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. 로봇이 당신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또 어떤 의미가 남게 될까요?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.